네, 전공 세미나 시간이네요. 전공 글쓰기 시간. 이제 지금 6주차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잘 써오고, 글을 잘 써오기 있다면은, 이제 주제도 좀 정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지난 주차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구성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해두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려고 하는 글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인용도 하고, 왜냐면, 자료의 수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글을 쓸 때 막막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자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내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잘 써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내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인용도 하고 표절도 하게 되는데, 표절은 하면 안 되죠, 근데. 자, 6주차는 인용과 표절이에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제가 무음으로 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용과 표절인데 정말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표절하지 말고 인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주석을 달면 표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약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요 인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한다던가 제안서를 낸다던가 할 때도 이 인용이라던가 주석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인용했는지 밑에다가 근거를 대줘야 듣는 사람이 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거기다가 번호를 살짝 쓰고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줘야지, 그렇구나, 저 발표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주석이라던가 인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것들은 정말 그 내 주장의 근거 뒷받침도 되지만, 내 주장의 근거도 되지만, 자, 이 주석을 다는 방법이라던가 형식도 잘 아는 게, 여러분 그 PPT 만들어 봐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리포트를 쓸 때 아시잖아요. 형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너무 형식 없이 쓰는 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 문헌 정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절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이제 그 기준을 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짜집기라는 말 하죠. 자, 이거는요, 표절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짜집기를 하면, 근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근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읽고 그 얘기들을 이거 내가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쓰면 짜집기가 되는 거고, 내가 그거를 정당하게 가져다 쓰는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그건 인용이 되는 건 거예요. 자, 즉 모든 글과 작품에는 지적 재산권이 있죠. 그래서 저희 책에도 보면 지금 보면 모든 글과 작품에는 지적 재산권이 있다. 그런데 남의 글을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썼거나, 또는 뭐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런 거 음악 같은 경우도 표절 시비가 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할 때 이런 시비가 붙으면 온 사람은 좀 비슷한 곡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또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연구를 할 때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찾잖아요. 와, 이미 다 했어요. 단 그 중에 우리가 틈새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는 똑같이 남들이 다 했어요. 하지만 나도 또 할 수 있어요. 단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이제 그거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지난번 논문을 쓸 때 특별히 제가 주로 연구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라이팅으로 받았던 그건 아닌데,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대학에 있었던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요. 코로나로 이제 작년하고 요번 1학기 때.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질문을 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 배경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고, 또 사실 그런 연구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너무너무 불충분해서 좀 힘들었어요. 저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어쩌어쩌 꾹꾹 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원어민 이제 선생님께 이거 피드백 좀 그러니까 그 에디팅을 좀 해달라. 왜냐면 제가 원어민은 아니니까 영어를 써도 그쵸? 근데 그분이 딱 에디팅 보내고 난 다음에 30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Professor, oh my God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왔냐면요. I have edited your paper. 내가 너네 지금 페이퍼를 내가 지금 이렇게 에디팅하고 있는데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Why? What happened?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연구하려고 했었던 거를 지금 네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그거를 에디팅을 한 거예요. 조사도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대신 연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대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짜집기라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리포트를 낼 때 짜집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읽는 사람은 금방 알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짜집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 같은 경우는 또 피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분이 했어요. 자, 대학에서의 현실은요, 상당 부분 남의 글에 의존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글을 끌어다 쓰는 거는 인용이라고 하고요. 짜집기와 인용의 글쓰기는 사실 같아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죠. 인용의 글쓰기 행위는 자체가 정당하고 윤리적이고 짜집기는 비윤리적인 거죠.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용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차에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용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자, 연구 논문이나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구체적인 작품 해석을 위해서 인용을 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랬고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이제 비판하려고 인용을 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라이팅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의 연구는 사람들이 글 쓸 때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심리적 상태라는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연구는 뭔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제일 많아요.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특정 주제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글쓰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관련 자료를 찾아서 검토하다 보면 쓸만한 내용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이 연구 논문을 다 쓸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글쓰기가 두렵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제안서를 쓸 때 이런 포인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료 수집 중요하다라는 거. 그 자료를 짜집기 하지 말라는 거. 금방 표시나요. 그 자료를 인용을 하고 내 주장의 근거를 만들으라고. 대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의 주제라던가 목적이라던가 내가 글을 쓰는 이유라던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내비게이션 바 표시를 왜 했냐면 자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료 중요해요. 특히 자료가 많으면 나는 어때요?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실 때 연구 논문이나 리포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안서나 보고서를 나중에 회사 가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인용의 목적,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당 자료를 해석하거나 비평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의 적절한 표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는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남들이 했었던 연구를 가지고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용의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직접 인용하는 것과 간접 인용하는 게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이과니까, 이공이니까 여러분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에 쓰는 공식 등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직접 인용하는 게 좋고 정확한 원문을 찾아서 가감 없이가 뭐냐면요. 이게 더하는 것도 안 되고 빼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문의 오류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문이 틀렸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표현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어휘 표현이 틀렸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나? 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사람이 썼으면 써야 돼요. 대신 밝힙니다. 도구를 발명한,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 설문지도 도구라고 말해요.
설문지 도구를 만드는 누구누구가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내 논문에서도 내 연구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그 MBTI 같은 거 할 때 MBTI 하셨던 분이 인트로버전이란과 엑스트로버전이란 단어를 썼어요. 원래 그게 아니라 인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가 맞는 건데 인트로버전, 엑스트로버트 버전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원어민한테 이제 에디팅을 받았더니 이거 아니야, 인트로버트, 엑스트로버트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원 작자가 그렇게 한 거라고 이제 그랬더니 MBTI 그게 마이어스 앤 뭐 브리그스 해가지고 이분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그럼 그대로 써야지. 그래서 대신 원문에서 온 거라고 밝혀야 되는 건 거예요. 즉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중에 보고서나 제안서를 했는데 누군가의 보고서의 내용의 어떤 표현이 좀 틀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쓴 거면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더구나 이제 preference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 이제 선호도, 학습 선호도거든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들 preference라는 말을 쓰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개발하신 원 개발자가 요 표현을 써서 아예 그냥 러닝 스타일 프레퍼런스라고 아예 말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 그냥 간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신 이제 직접 인용을 할 때 자신의 글과 남의 글을 분명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따옴표를 쓴다던가 뭐 이렇게 이제 콜론을 뭐 이렇게 쓴다던가 이제 해주는 거고요. 간접 인용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글과 남의 글 분명히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논문을 썼을 때 이제 거기다 코멘트가 뭐가 오냐면 본인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건 선행 연구에서 온 것인가요? 분명히 해주세요. 코멘트가 오더라고요, 한 번씩. 그건 제가 쓸 때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어로 쓰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고요. 자, 이제 먼저 간접 인용에 오면 또 남의 생각을 필자의 말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용문과 필자의 생각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인용보다 훨씬 더 주의를 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남의 내가 간접 인용한다고 했는데 간접 인용을 한다고 누군가의 의견을 가지고 인용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구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의 주장을 내 거인 것처럼 마냥 쓴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표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왜 표절 해가지고 막 연예인들 문제 많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표절은 범죄예요. 그리고 남의 생각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남이 막 쥐어짜서 한 생각을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좀 피해를 본 연예인들 많잖아요. 자, 그리고 인용문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고요. 논지 전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글을 좀 더 길게 쓰고 싶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막 갖다가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짜집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건 거죠. 예전에 한번 저희 석사 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논문 심사하시던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학생의 논문을 지도하는데 갑자기 가방을 막 싸고 내가 논문 지도를 한 15년 역사 이래 이렇게 수치스러운 논문은 처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방을 싸고 심사를 안 하고 심사 도중에 나가버리셨어요.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짜집기. 논문을 짜집기 해서 온 거죠. 보여요, 그게. 자, 그러면 제가 보고서나 여러분들 회사에서 제안서 쓸 때 제가 보고서나 제안서를 쓸 때 가끔 영어 때문에 저한테 의뢰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왠지 짜집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보고서나 제안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인용과 주석을 달면 표절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밝히면 되는 거예요. 밝히면. 자, 인용과 표절의 차이. 주석의 유무인데요. 이게 있고 없고예요. 주석을 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글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표시하는 거고요. 글쓰기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자료를 얻는 것은 당연하니까 참고 자료를 밝히는 것도 기본적인 행위이고 다방면에서 자료를 얻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 자료 밝히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제안서라든가 보고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주석, 참고문헌을 다는 겁니다. 자, 먼저 책으로 된 출판물, 뭐 일반 논문, 학위 논문, 보고서, 신문 자료, 인터넷 자료, 이미 한 번 달았던 자료의 주석 달기, 각질 이런 게 이게
다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 지금 보면은 주석을 다는 방법이 주석은 내용에 따라 출전 표기를 위한 뭐 참조주와 그리고 부연 설명을 위한 내용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직 글을 써본 게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만 하고 갈게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면은 저도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먼저 여기 지금 보면은 사례를 통해 인용 방식, 그러니까 형식에 따라 나뉘는 두 주석 A형과 B형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전공에 따라 뭐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A형과 B형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A형과 B형 중 하나를 택하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주석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여기 135페이지 여기를 한번 보시면 항목에 주석의 내용이 있는데 A형은 외주고 B형은 내주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A형은 이제 밖에서 가져온 내용인 거고 B형은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다. 근데 요게 뭐냐면 서지사항 기재하고 그래서 서지사항의 맨 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인용을 한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연도랑 뭐 이름이라던가 출처를 밝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필자명과 출자연도를 기재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작가가 그러면 이걸로 해볼까요? 갑자기 그 연구 논문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로저 앨리스. 자, 그러면 ALIS 앨리스 1992년 said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글 논문을 쓸 때는 앨리스 1992년 앨리스는 블라블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뭐가 되냐면 요게 외주형이 되는 거고 요게 내주형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외주 사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저희 논문을 갖고 얘기를 했고, 지금 외주와 내주가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주석을 보세요. 밑에 달았죠? 그쵸? 저는 영어 논문의 맨 끝에 달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건 이제 형식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주 사례는 여기 중간에 보면, 요렇게. 보이나요? 아이고, 이거 잘 맞춰야 돼. 이렇게. 양형진, 2004년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바로 내주형인데 제가 이렇게 쓴 것들 내주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외주 내주 어렵지는 않죠? 네. 자, 이제 책으로 된 출판물은 뭐 저자명 이렇게 이제 이 방식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알고 계세요. 이게 못 외워요, 지금.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책으로 된 출판물, 일반 논문, 학위 논문, 보고서, 신문 자료, 인터넷 자료 이런 것들이 다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논문을 인용할 일이 있을까? 여러분, 보고서나 제안서에도 논문을 인용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것에 관련된 발표 자료를 하게 되면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더구나 네이버 같은 데 어떠한 그 키워드를 치게 되면 그것에 관련된 논문들도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인용해서 하게 되면 자, 자료는 많을수록 어때요?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아주 좋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까지 필요할까?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으로 된 출판문, 뭐 일반 논문 지금 보면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위 논문, 뭐 보고서, 신문 자료, 그리고 뭐 인터넷 자료, 이미 한 번 달았던 뭐 자료의 주석 달기, 그리고 또 뭐 바로 앞에 자료를 또 인용할 경우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 자료를 다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책에 몇 페이지라고 표시도 하죠. 자, 요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주석을 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 다르구나 요것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지금 해도 몰라요. 아시겠죠? 자, 요것만 알아두시고 단! 우리가 표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라고요? 주석을 다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뭐 쓸 때 보고서 쓸 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참고문헌 정리를 어떻게 되냐면 교재 이제 142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각주 정리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참고문헌의 정리 요령이 참고한 모든 문헌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쓰면 앞에 본문이 있고 뒤에 레퍼런스가 있으면 여기에서 인용했던 것들이 여기 뒤에 다 출처를 밝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 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논문 심사할 때 저도 논문 심사할 때 이런 거 다 살펴보거든요. 뒤에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저희가 APA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영어 논문 쓸 때 이제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참고문헌 정리 요령에 보면 뭐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거는 근데 여러분 참고문헌 정리 방식은 달라요.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글의 종류에 따라서. 다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논문을 기준으로 한 거죠. 제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학부 수준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주석 번호는 지워야 되겠죠. 참고 문헌은. 뒷부분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석은 본문 안에 다는 거예요. 주석은 본문 안에서 하는 거고요. 참고 문헌은 마지막 뒤에 하는 거니까 주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저자인 경우 뭐 한글로 된 거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서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보면 참고문헌 이제 A형 같은 경우가 이제 요런 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A형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연도를 뒤에 쓴 거죠. 그러니까 참고문헌 정리에서도 뒤로 빼면 A형 외주가 되는 거고 안으로 빼면 내주인데 참고문헌 정리에서는 주로 이렇게 저처럼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내주형이죠. 그런데 저희 책에 나와 있는 2007년도 연도는 외주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B형 보죠? 자, B형 보면 저는 B형이죠? 여러분. 자, 외주 내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형, B형. 자, 지금 보면은 2007년이 빈동빈. 지금 앞에 가 있죠? 이건 B형이죠? B형. 그래서 요거 B형. 바로 내주형이 되는 거고. 본문에서도 본문 안에 들어가면 내주형이 돼서 그거는 B형이 되는 거고 뒤로 가면 마지막 빼버리면 A형이 되는 거고 참고문헌도 지금처럼 이렇게 2007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주형이 되는 거고 요거는 A형으로 해서 지금 끝에 달았으니까 그죠? 외주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표절의 기준인데요. 제가 한번 지금 제 거를 이제 좀 해볼게요. 다른 사람의 글이라든가 창작품 등을 아무런 인용 없이 그대로 갖다 쓰는 게 표절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4어절 이상 따온 경우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쓰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글을 읽고 그걸 인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아예 영작을 해버려요. 그게 표절을 좀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국어로 쓸 경우에는 우리말로 쓸 경우에는 똑같은 단어를 4어절 이상 따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대로 써야 돼요. 나의 방식으로 글을 써야만 돼요. 그러면 자, 저희는 이제 논문을 쓰고 나면 유사도 검사를 해요, 여러분. 이거 KCI에서 이게 뭐냐면 문헌 유사도예요. 문헌 유사도 돌리는 거죠. 근데 보시면 출처 표시 문장 제외했고 참고 문헌 제외했고 인용 문장 제외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 질문 같은 경우 연구 설문지 질문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갖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그 설문을 사용하였다라고 말을 하다 보면 그 용어가 다 들어가 버리게 되면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아무리 출처를 밝혀도. 그래서 이제 유사도 돌릴 때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5어절 넘어가는 거 있는지 그걸 이제 제가 돌린 거예요. 지금 여기도 5어절이죠. 자, 그런데 보통 기준이 20%까지 허락돼요. 근데 제가 2020년도에 썼던 논문에는 12%가 나왔으니까 최고 유사율이
괜찮죠?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거의 200 몇 페이지를 썼는데도 그건 한 9% 나왔어요.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평균 유사율이 0%죠. 엄청 웃기죠?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한 말이 있었어요. 쓴 논문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쓴 논문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자료 찾기가. 그래서 진짜 심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연구 논문이 그러니까 예전 연구가 많지 않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0%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절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논문을 낼 때도 이 요소 검사를 내지 않으면 논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게 표절은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자료 정리 예시인데요. 저는 이렇게 자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자료를 모으게 되면 폴더별로 지금 보면 논문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폴더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지금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B형이네요. 내주형. 그리고 연구 목적, 연구 질문, 참여자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제를 생각했고 구성 방식도 생각하라 그랬고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모으라고 할 거예요. 자, 그 자료를 분류하는데 아까처럼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이 편리한 방식대로 자료를 분류해서 정리해 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중간 과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